네, 안녕하십니까. 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라는 주제로 입시 설명을 하게 된 서산여고 정한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교육지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번에 교과 전형 중에 적성고사, 적성형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적성고사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뭐 수시에서 교과다, 학종이다, 뭐 정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적성고사라는 게 있나? 논술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학생들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과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이죠. 내신이 3에서 6등급 정도의 중위권 학생들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솔직히 1, 2등급을 다 가져가고 3등급 때부터 6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 주목해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 어, 교과 내신 성적에 비해서 나는 내신이 4, 5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수능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도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잠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살짝 힘을 빼면서 뭐라고 할까요? 학생부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형인데요. 자, 볼게요. 어, 적성형이라고 해서 학생부의 적성고사를 합친 전형입니다. 여기서 학생부는 내신 점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부의 영향력이 조금 적습니다. 이 영향력이 왜 적은지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가 나옵니다. 적성고사가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적은 대신 적성고사가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3에서 6등급 중위권 학생들에게 적합하고요. 특이점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한창 유행했을 때는 여러 개 대학이 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작년엔 또 12개였는데 올해 하나 줄어서 11개 대학이고요. 이제 없어질 전형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총 11개 대학이 실시합니다. 서울에서는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 이렇게 보고요. 경기에서 가천대 유명하죠.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평택,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충청에서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실시합니다. 자, 무슨 과가 있는지는 좀 자세하게 직접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또 명수는 꽤 되거든요. 자, 그러면 찾아보길 바라고요.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자, 모든 학교가 교과 60에 적성고사 40을 넣습니다. 물론 이 60이라고 해놨지만 이거의 실질 반영 비율이 되게 적습니다. 적성고사의 실질 반영 비율이 되게 높고요. 이따 보여줄게요.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최저 등급이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자, 대부분은 그러니까 10개 대학은 없습니다. 간호대에서 최저 등급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간 감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그 간격이 얼마나 감점이 적은지. 그래서 뭐 적성고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봅시다. 가천대 있네요. 가천대 적성고사는 무려 1031명 뽑습니다. 엄청 많이 뽑습니다. 1031명. 대단한 숫자예요. 최저 기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 있고, 자, 고려대 세종에서는 아까 최저 등급이 있다고 했죠. 보면 최저 등급이, 어, 인문계에서는 국어, 수학,
과탐 중에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 좀 어두운데 영어 2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계열도 대부분 한 개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 이렇게 맞고 적성고사를 잘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삼육, 서경, 성결, 수원, 을지, 평택, 한국산업, 한성대까지 모두 학생부 60에, 교과 60에, 적성 40, 최저는 쭉 없고요. 평택대에서 간호대만 최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대 최저는 2개 합 6이네요. 자, 이렇게 최저도 거의 없어서 부담이 없다. 이런 전형이고요. 자, 그럼 이게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왜 학생부의 등급 비중,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지 얘기해 볼게요. 자, 가천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천대에서 3등급과 4등급의 내신 감점이 3점입니다. 3점. 그러니까 내가 4등급이고 옆에 친구 내신이 3등급이라고 해도 그 둘은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3점이 어떤 점수냐면 자, 적성고사라는 걸 볼 건데 만약 가천대 이따 설명해 줄게요. 50문제를 봤으면 한 문제당 배점이 국어 4, 수학 3, 영어 3입니다. 자연계는 3, 4, 3 뭐 이렇게 점수가 다른데 웃긴 거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추면 1등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학에서 한 문제 더 맞히면 여기서 자연계 같은 경우에 수학을 한 문제 더 맞추면 4등급 친구가 3등급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등급 하나당 0.8문항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가천대에 이렇게 3333 해서 6까지 받다가 7등급 되면 갑자기 60점을 감점시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7등급인 친구는 쓰지 말라, 이런 전형인 거죠. 즉, 우리는 6등급까지 친구들 받고, 그들 중에 적성고사로 뽑겠다라는 전형인 겁니다. 자, 여기 또 어디를 예시를 들 거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36대 그려봅시다. 36대. 36대를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36대를 보면 0, 6, 6, 9, 9 하고 18, 42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36대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까지 5등급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대에서는. 반대로 또 수원대에서는 이번에는 6등급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6등급에서 6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5등급보다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택대 한신대를 보면 오히려 7등급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기회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고 등급 간의 문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 즉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0.9문제가 1등급 차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적성고사의 비중이 엄청 높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적성고사가 무엇이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의 난이도는 보통 수능 난이도의 70에서 80% 또는 60에서 70%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조금 낮죠. 과목은 국, 영, 수를 보고요. 60분 동안 40문제를 보는 학교도 있고 최대 60문제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서경대는 40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는 50문항을 보고요. 삼육, 뭐 이런데, 삼육, 수원, 한성, 한시는 60문제를 봅니다. 을지, 평택, 한국산업기술대는 50문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가천대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천대 기출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자, 50문항이라고 했죠? 자, 국어입니다. 보면 많이 익숙한 형식이죠.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화작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작, 문법, 문학, 그다음 독서 이렇게 조금씩 다 나옵니다. 그냥 8번 문제를 보면 조사의 의미라고 보니까 이건 문법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독서도 나오고요. 문학도 나오네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볼게요. 국어가 20문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문학이 나오네요. 허생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수학을 볼게요. 수학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됩니다. 수리 나형의 70% 정도의 난이도니까 공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 담당인데 이런 문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도 20문제, 총 40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10문항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볼게요. 뭐 이렇게 빈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도 있네요. 여기 45번에. 자, 이렇게 해서 50문제까지. 여기는 독해 문제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적성고사라는 전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고사를 통한 교과 전형을 알아봤는데 혹하죠? 내가 역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학교생활 충실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은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아까 봤지만 어쨌든 교과도 포함됩니다. 내신 점수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가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올인 전략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방법일 뿐이지 모든 수시 원서 6장을 전부 다 적성고사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적성고사에 올인하면 안 된다.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내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준비하고 다 하면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학교생활 충실히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적성고사 아까 기출문제에서 봤겠지만 어쨌든 수능에서 난이도가 낮은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겠지요. 내신이 3에서 6등급 중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부족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정말 힘들죠. 옆에 친구들이 시간 없다고 문제풀이 하고 바쁘게 양치기 하고 있을 때 같이 따라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럴수록 다시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항상 강조합니다. 세 번째, 했던 말인데요. 우린 전략은 금물입니다. 아까 봤지만 두 문제, 세 문제, 적성고사 말하는 거예요. 적성고사 세 문제 맞으면 내신을 2등급, 3등급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시험 당일날 내가 두 문제 더 틀리면 내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올인 전략은 절대 금물입니다. 적성고사를 이용한 전형은 한 가지의 카드에 불과하다는 거 꼭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받고선 이렇게 적성형 교과 전형 파헤치기를 준비한 서산여고 정한윤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약도 늦어지고 계약하자마자 마스크 쓰면서 학교 다니라 힘든 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신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입시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길 바랄게요.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